자, 봐봐. 질량 보존. 결국 질량 보존 법칙은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왜냐하면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그 원소의 종류와 원자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변하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겨울철에 쓰는 손난로 있죠, 핫팩. 새 거하고 다 쓴 거하고 질량이 같게 다르게? 아니요, 달라요. 각게 다르게 달라요.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무를 태워가지고 수출 만들잖아. 나무를 태워서 수출 만들 때 나무를 태워서 수출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가 무겁게, 숯이 무겁게? 나무가 무거워요, 그거는. 야, 나무를 태워서 남은 제가 나무보다 무거울 리가 있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인 거야. 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선생님이 꼭 뭔가 어려운 수업할 때마다 꼭 가지고 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만 했습니다. 개화주의입니다. 그치? 몇 번 들었죠, 지금? 영어로 말하면 개는 시스템, 주위는 서라운드, 개와 주위의 개념인데, 질량 보존 법칙에, 자,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관심을 두고 어떤 조작을 하는 내가 관심을 두고 실험하는 영역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개라 그러죠. 맞지? 관심을 두고 조작을 하고 실험을 하는 영역을 하나의 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등에서 원래 여기까지 다룬 거 아닌데, 이 개념을 이해하고 요 단원을 바라보면 공짜가 됩니다. 단원 전체가. 자, 무슨 개가 있느냐? 열린 개와 닫힌 개와 고립개라는 개념이 있어. 영어로 따지면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그럼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 이동과 에너지 이동이 열린 개는 둘 다 가능해요.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이 원소가 원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소리야. 닫힌 개는 물질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데 에너지는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닫힌 개라 그래요. 고립계는 둘 다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립계는 우주 전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주 전체를 다 따져 볼 때가 고립계인 거고 우리는 열린 개냐 닫힌 개냐인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질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열린 개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질량 변화가 가능하다. 닫힌 개에서는 질량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방금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 왜 핫팩은 질량이 증가하고 똑같이 태우는데 나무를 태운 숯은 질량이 감소하느냐? 뭔가가 물질이 출입했는데 어떤 상태로 출입을 한다?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되니까 기체가 출입을 하는 거야. 액체나 고체가 출입하면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면 그 날아가는 것까지 합쳐서 질량을 재려고 하겠죠. 근데 기체 출입은 눈에 잘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결국 뭐다? 정리하자면 질량 보존 법칙 자체는 원래는 무조건 뭐다? 성립하고 있는 게 맞는데, 질량 보존 법칙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뭐다? 화학 반응에서 기체 상태로 물질이 출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전에 그거 있었잖아. 윗접시 저울에, 양팔 저울에 양쪽에 그 약포지를 올려놓고 한쪽에 에탄올을 떨어뜨리면 아니면 에테르를 떨어뜨리면 맨 처음에는 에테르모계 때문에 떨어뜨린 쪽이 내려갔다가 얘네들이 증발할 거 아니야. 증발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균형이 맞춰졌지. 응? 근데 에탄올이 증발되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기체 상태로 출입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출입을 하려면 이게 어떤 상태에서 열린 개에서 기체가 출입하게 되면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 특히 여기서 어떻게? 봐봐.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앞쪽에 반응물, 뒤쪽이 생성물이었잖아. 그래서 봐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반응물의 기체가 존재하면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생성물의 기체가 존재하면 그것만큼 질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는 거야. 둘 다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들어온 기체량과 나간 기체량을 화학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질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일단 정리해 놓고 계속 갑시다. 자, 우리 화학 반응식을 쓸 때,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줄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배울게요. 바로 뭐냐면 S, L, G, AQ예요. S는 solid라는 뜻이에요. 뭐다? 고체를 뜻합니다. L은 liquid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다? 네, 액체죠. G는 gas예요. 그럼 뭐? 기체. 그럼 AQ는 뭘까? 아니요? 아쿠아리우스 솔루션입니다. 아쿠아리우스라는 건 물에 의한 뭐 이런 뜻이겠죠. 아쿠아니까. 솔루션은 지난 시간쯤에 했던 것 같은데 혼합물이죠. 그럼 아쿠아리우스 솔루션은 물에 녹인 혼합물. 세 글자로. 수용액이란 소리야. 그럼 한마디로 이온결합 화합물에 AQ를 붙여내면 이온결합 화합물이 고체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다? 물에 희석된. 물에 녹여진, 용해된, 희석된, 용해된 상태다. 자, 첫 번째. 그럼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는 거고,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 반응.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앙금 생성 반응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을 만한 거. 질산은의 염화나트륨. 자, 질산은 염화나트륨. 반응을 일으키면, 자, 이런 경우 우리 복대립 반응이잖아. 안에 거 반응, 밖에 거 반응 하면 되거든요. 그럼 뭐가 생긴다? 요렇게 된단 말이야. 염화은이 자, 요걸 이제 상태를 적어줘. 원래 요 뒤에다 이제 적는 거야. AQ. 얘도 AQ. 얘는 앙금이니까 solid. 얘는 AQ. 요렇게 적고 나니까 어떻다? 이 반응식의 특징은 반응물이나 생성물 전체를 볼 때 기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험이죠. 따라서 이 실험은 어떻게 된다? 뚜껑을 열고 실험하던 뚜껑을 닫고 실험하던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질량이 질량의 변화가 없이 질량 보존되는 실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일단 요거 부분 필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다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 빨리 필기. 자,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자, 우리 화학 반응에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첫 번째가 금속과 산이 만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어. 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뭐 아연에 염산이 반응하면 요렇게 됩니다. 염화 아연이 생기고 수소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탄산염과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산염이란 석회질 말해요. 계란 껍질, 조개 껍질, 석회석, 대리석, 방해석. 뭐 굳이 따지자면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우리 그 베이킹 소다 말하는 거죠. 그걸 가열하면 열분해가 됩니다. 우리 쪽자 있죠? 그 달고나 만들기 할 때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우리 소독약 있죠? 그거 촉매분해 되는 거. 소독약에서 뽀글뽀글 거품 올라오는 게 뭐냐면 사실 산소예요. 세균이 죽어서 거품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균은 그 산소 때문에 죽는 거고. 자, 요렇게 보고 물질의 상태를 적어 봅시다. 고체, 수용액, 기체. 고체, 수용액, 액체, 기체. 고체, 수용액, 기체. 액체, 기체.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어떻다? 기체가 어디에만 존재하죠? 모두 어디에? 생성물에만 위치하잖아.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열린 장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확산돼서.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날아간 기체만큼 어떻게 된다? 질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다? 닫힌 장치에서는
이걸 닫힌 장치를 하겠죠. 여기서 만약에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발생 기체도 용기 내에 그냥 존재하고 있지. 얘는 어떻게 된다? 질량이 보존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기체가 어디에? 전부 다 생성물 쪽에 기체가 있기 때문에 요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요 부분만 필요하면 되겠지? 자. 일단 연소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합시다.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타는 물질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말하는 물질에는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탄소가 기본이고 수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유기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주로 탄소나 수소가 포함되고요. 얘를 연소시키잖아. 그러면 탄소 때문에 생기는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수소를 연소시키면 나오는 연소 생성물은 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가 연소 반응에서 얻은 거잖아. 연소시킨다는 건 뭐예요? 물질을 태우면서 빛과 열을 내는 거죠. 온도가 매우 어떻게 된다? 높은 데서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연소 생성물로 생기는 이산화탄소와 물은 둘 다 무슨 상태로? 기체예요. 그런데 연소 반응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물에 뭐가 존재한다? 산소가 존재하는 거지. 맞지? 무기물은 이에 비해 무기물은 보통 무기물의 연소는 금속의 연소를 말하는 거고 이 경우는 생성물에 뭐가 생긴다? 반응물에 아까랑 똑같이 산소가 반응물에 존재하지만 생성물은 주로 금속산화물, 보통 녹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 하나 해볼까요? 방금 우리 사실 오늘 시험에 쳤던 반응식이잖아. 에탄올에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왔죠. 자, C2H5OH 플러스 3O2가 2CO2 플러스 3H2O 혹은 나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 수증기와 재가 남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 들어간 산소의 양과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하면 뭐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날아가는 양이 더 크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기물의 연소시 열린 반응입니다. 결합한 산소보다
생성돼 날아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총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죠. 하지만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결합한 산소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H2O도 어디에 있다? 원래 용기 속에 있던 기체들, 원소들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하지만 금속을 연소시키면 얘 고체고 얘 귀체인데 얘는 고체잖아.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열린 상태에서는 반응물에만 산소가 있죠. 이런 경우는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죠. 닫힌 개는 어차피 용기 속의 산소가 결합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은 원래 성립을 하는 건데 단지 실험을 했을 때 그게 보존이 되는 것처럼 보이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는 중요한 건 뭐다? 열린 개냐 닫힌 개냐. 실험장치 뚜껑을 열어놓고 했냐 닫아놓고 했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체가 들어오는 거냐 나가는 거냐 둘 다 하는데 어느 쪽의 양이 많냐를 고려해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칠판 필기 마무리 짓고 칠판 필기 마무리 짓고 넘겨봐봐. 요거 푸세요. 하면 끝. 오케이? 자, 빨리